지난 시간 우리는 좁쌀 한 알의 가치를 믿고 운명을 바꾼 총각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간 아주 가엾고도 어리석은 한 존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내 삶은 왜 이리도 초라한지 한숨을 내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안의 질투와 비교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일그러뜨리는지에 대한 잔혹하고도 슬픈 우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못생긴 물고기의 대명사로 부르는 넙치. 하지만 그 넙치가 원래는 바다에서 가장 맑고 예쁜 눈을 가졌었다는 전설을 알고 계십니까? 전래동화 족기족기와 넙치의 문을 더 깊이 열어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파도가 넘실 때는 깊은 바닷속에 넙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 지금처럼 모래바닥에 납작 엎드린 모양이 아니라 여느 물고기들처럼 비늘도 반짝이고 지느러미도 아주 고운 녀석이었지. 무엇보다 넙치의 자랑은 양옆에 달린 초롱초롱한 두 눈이었어. 바다 밑의 산호를 보고 수면 위로 부서지는 햇살을 담아내는 아주 맑은 눈이었단다. 그런데 말이야, 이 넙치에게는 남모를 고질병이 하나 있었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병이었지. 바로 남의 것만 보면 샘이 나서 견디질 못하는 병이었어. 넙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 지느러미가 얼마나 고운지 확인하기보다 옆집 도미의 비늘이 얼마나 더 반짝이는지부터 살폈어. 친구인 가재가 멋진 집을 지으면 축하해 주기는커녕 배가 아파 밤잠을 설쳤지. 어머, 쟤는 지느러미가 왜 저렇게 고와? 쟨 먹이를 왜 저렇게 많이 잡았대? 넙치의 하루는 온통 남의 삶을 감시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가득 찼단다. 여러분, 넙치의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넙치에게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가장 맑은 눈이 주어졌지만 그 눈은 단 한 번도 자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부 지향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내 가치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상태죠. 넙치는 충분히 예뻤고 충분히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넙치 본인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가진 100가지가 부러워서 내가 가진 1000가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자존감을 갉아먹는 첫 번째 벌레이자 넙치가 스스로 판 무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닷속 용궁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다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솜씨를 뽐내는 날이었죠. 멸치 장군부터 문어 대감, 심지어 느릿느릿한 거북이까지 저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잔치에 모였습니다. 넙치도 잔치에 갔습니다. 하지만 즐기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또 누가 얼마나 잘났는지 검사하러 간 것이었죠. 잔칫날이 되자 용궁은 온통 울긋불긋 화려하기 그지없었어. 예쁜 물고기들이 대열을 맞춰 족기족기라는 장단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지. 지느러미를 살랑대며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에 모든 물고기가 박수를 쳤단다. 그런데 우리 넙치는 어땠을까? 구석에 처박혀서 입을 삐죽대고 있었어. 저까지 춤나도 추겠네. 지들이 예뻐봤자지. 하지만 입과는 달리 넙치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 저 물고기의 비늘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저 물고기의 꼬리가 얼마나 긴지 째릿째릿 쳐다봤지. 족기족기 족기족기 신나는 노래가 커질수록 넙치의 심술은 더 단단하게 꼬여갔어. 더 자세히 봐야지. 어디 흠집 하나 없나 보자. 넙치는 오른쪽 눈을 왼쪽으로, 왼쪽 눈을 오른쪽으로 억지로 잡아당기며 남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
그러다 그만 너무 세게 눈을 돌린 나머지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눈 한쪽이 뼈를 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이 장면은 전래 동화 특유의 과장이 섞여 있지만 그 상징성은 실로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째려볼 때 우리 내면의 자아는 실제로 일그러집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자아 평형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인정할 때 유지되는 심리적 균형이죠. 하지만 넙치처럼 남을 끌어내리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밖으로만 쏟으면 마음의 균형은 깨지고 맙니다. 넙치가 눈이 돌아간 것은 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심리적 한계치를 넘어선 자아의 파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넙치가 잔칫집에서 눈을 부라렸듯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타인의 삶을 24시간 감시합니다. 그가 무엇을 먹는지,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째리째리 쳐다보느라 정작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얼굴,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놓칩니다. 넙치의 눈이 삐뚤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타인을 증오하고 부러워하는 데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이 한쪽으로 쏠려버린 넙치를 보고 잔칫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죠. 저거 좀 봐. 남 쳐다보다 눈이 돌아갔대. 넙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이었죠. 한쪽으로 쏠려버린 눈을 본 친구들이 깔깔대며 웃어대자 넙치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예전에는 남의 단점을 찾아내 비웃는 게 취미였는데 이제 자신이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거야. 차라리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게 숨어버리자. 넙치는 그 길로 바다 밑바닥 어둡고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 그러고는 모래를 잔뜩 뒤집어 쓰고 꼼짝도 하지 않았단다. 이제 넙치는 파란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할 수도 아름다운 산호를 구경할 수도 없게 되었어. 그저 차가운 모래바닥에 배를 깔고 위를 향해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거야. 슬프게도 그 눈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였단다. 여기서 자존감의 가장 비극적인 단계인 자기 유폐가 나타납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넙치가 모래 속으로 들어간 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수치심과 자기혐오로부터의 도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울의 늪에 빠져 방 안에 불을 끄고 커튼을 치는 순간 우리도 넙치처럼 모래 속에 몸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 속에 숨는다고 해서 일그러진 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바닥이라는 한정된 세계에 갇혀 역시 나는 안 돼,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더 키울 뿐이죠. 넙치의 진짜 비극은 눈이 돌아간 그 찰나의 순간이 아닙니다. 다시는 헤엄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못난 모습조차 용기 있게 마주하지 못한 채 바닥에 붙어버린 그 포기에 있습니다. 자존감은 내 결점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점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 위로 솟구치려는 의지에서 싹트는 법입니다. 이제 넙치의 슬픈 우화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넙치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툭하면 남과 비교하고 남의 불행을 은근히 바라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침을 흘리는 그런 넙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넙치의 눈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넙치 자신뿐이었습니다. 자존감은 남보다 잘난 구석을 찾는 우월감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눈을 두는 것입니다. 남을 보느라 쏠려버린 시선을 거두어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땅과 내가 가진 소박한 기쁨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일그러진 자아를 바로잡는 유일한 교정법입니다. 비교라는 감옥은 보이지 않는 창살로 우리를 가둡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열쇠는 항상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내가 남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 삶의 장단에 맞춰 춤추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감옥 문은 열립니다. 넙치처럼 모래 속에 숨어 평생을 원망하며 지내지 마세요. 일그러진 모습조차 치열하게 살아온 나의 흔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푸른 바다를 향해 지느러미를 저어야 합니다. 눈이 조금 삐뚤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헤엄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바다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서재 자존감 시리즈 2탄. 오늘은 넙치의 일그러진 눈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나다움의 가치를 깊게 파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도 좁기 남의 장단에 맞춰 내 영혼을 일그러뜨리고 있진 않나요? 이제 그만 고개를 돌려 거울 속 당신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이 제자리를 찾을 때 당신의 인생도 비로소 똑바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눈이 타인의 화려함이 아닌 당신 내면의 고요한 평온만을 담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온전합니다.